오늘 아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트위터 이야기로 뉴스가 도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일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밤새 토론이 벌어졌다. 트위터 이사회와 머스크 간에 밤샘 토론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서 빠르면 오늘 중에 합의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하루 종일 이것과 관련된 소식들이 진행이 되면서 트위터 주가도 계속해서 지금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원래 머스크가 제안했던 거는 430억 달러였었죠.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 트위터 주가가 주당 73불 정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40불대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저가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왔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50불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주춤하고 이사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혼선이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지금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처음에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독약 처방을 할 정도로 강하게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갑작스럽게 주말 사이에 이런 대반전이 벌어진 것이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대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그 배경을 두고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거래의 성사가 향후 온라인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트위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앞서 이제 트위터 임원들하고 테슬라의 CEO인 지금 머스크가 430억 달러 인수 제안을 제고하면서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것을 먼저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고요. 일요일에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했고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정말 오늘 오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월요일 개장 전에 4.5% 오른 51불 15센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개장 전에 이미 이들이 이사회와 머스크가 회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상태로 개장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종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가량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스크의 제안을 받으려는 트위터의 의지가 자금 조달의 속도, 최근 며칠간 시장의 매도,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그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로만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SEC에다가,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보내죠. 서류를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465억 달러를 465억 달러를 모았다, 준비해놨다. 이제 현찰 준비해놨으니까 트위터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내가 사겠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현금이 준비된 모습을 보이니까 트위터 입장이, 이사회 입장이 갑자기 선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볼 때에는 데빈 누네스 TMTG CEO가 트루스 소셜이 럼블 클라우드에 이전을 완료했고 조만간에 정상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소식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트루스 소셜과 트위터의 직접적인 경쟁이 이제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트루스 소셜이 먼저 정상화가 되고 트위터 인수 작업이 좀 늦어지게 되면 트루스 소셜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혹은 이제 지금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회원 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회원 숫자를 확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 주말에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트위터 입장에서 보아서는 괜히 이거 시간 끌고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 트루스 소셜이 정상화되고
가속도가 붙었을 때 트위터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뭐 매출 증대라든가 회원 증대라든가 이런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모종의 압박을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을 또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최종 나오기 전에 분석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요. 웨트부시라는 회사의 분석가로 있는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온 이야기인데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댄 아이브스라는 분석가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에 대한 뉴스를 공개 기업으로서 트위터의 종말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머스크는 이제 두 번째 입찰자가 나오지 않는 한 회사를 인수하는 길을 걷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댄 아이브스가 예측한 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 전에는 트위터는 머스크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머스크의 입찰을 거절하고 나서 이번 주부터 적대적인 공개 입찰 제한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 트위터를 향한 왕자의 게임 전투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사회의 압력을 더 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댄 아이브스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위터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사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만약에 머스크가 15% 이상 주식을 사들이면은 신주 발행해가지고 주식을 더 숫자를 늘리면서 머스크가 사들인 주식에 대한 그 점유율, 지분율을 떨어뜨리게 하겠다, 이런 그 독소 제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주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수가 있는, 반대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들일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야 새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유지하고 자산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트위터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주들,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없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주주들이 오히려 이제 이익을 더 불리는,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머스크 입장에서 난 도저히 트위터 인수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 같다,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솔직히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버리겠다고 그냥 한꺼번에 다 매도하겠다고 내놔버렸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역시 주가가 확 떨어지는 충격파가 오는, 그 주주들로부터 이 이사회에 대한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사회가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피해를 미쳤다, 손해배상해라 하고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뭐 다 가상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머스크가 또 이사들한테 주식 사자는 거 아니다, 이사들 주식 다 합쳐봐야 뭐 3%도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사회 주식 사자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주들한테 공개 입찰하겠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결정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나는 50%만 확보하면은 저기서 낼 테니까 그냥 일반 주주들한테 나한테 주식 팔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 트위터 회사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로 당장 회사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잭 돌시까지, 트위터를 창업했던 잭 돌시까지 이사회를 비난하고 나와서 이사회가 회사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는 이사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퍼부어가면서 이사회가 지금 역기능을 하고 있다, 트위터 회사 입장에서 보아서는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었다. 더군다나 명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자유 발언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정말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장, 진짜 타운스퀘어를 만들겠다, 이런 그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일반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트위터 이사회의 명분은 지금 별로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사회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어찌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젯밤 협상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자유 발언을 보장하는 것과 트윗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같이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 주주긴 하지만은 내가 저 100%를 다 트위터를 내 개인 회사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를 자유 발언을 옹호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종의 일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사들한테 푸시했다라는 것이죠. 회의 중에. 이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 싸움에서 머스크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이터 통신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이번 거래가 테슬라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하는 거지 테슬라 회사에서 뭐 모종의 관여를 하거나 지분을 뭐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주가는 오늘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주가가 1%도 안 되더라고요. 떨어진 폭락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살짝 떨어진 거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지금 너무 작은 폭의 하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일이다 하고 회사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지적한 부분이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병하는 이 방식이 워렌 버핏하고 아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방법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제안을 해놓고 그 제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냥 밀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430억에 사겠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최선이자 최후 통첩이다라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더 이상 가격 가지고 흥정하지 말아라고 딱 묶어놔 버리는 이런 방식이 워렌 버핏하고 좀 유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이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것에서 다시 올라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40불대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제안을 하기를 54불 20센트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당 가격을. 근데 54불 20센트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지금 현재 트위터 운영진한테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아그라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뭐 내년도 매출 목표를 뭐 73억 달러인가요? 그렇게 이제 매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회사가 좀 더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식의 가격을 평가를 받을 때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이 회사의 매출 규모라든가 총 자산을 가지고 정당하게 주가를 평가를 받았을 때 54달러 20센트의 값어치가 아직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70몇억 매출 발생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작년에 2배의 숫자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2배 성장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트루소셜 같은 경쟁업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2배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처럼 획기적으로 아예 광고 수입 다 포기해버리고,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 지금 트위터의 90%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더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머스크는 들고 나오는데, 이런 걸 지금 현재 트위터의 집행부 임원들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을.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54불까지 주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번 주 목요일에 트위터에서 실적 보고 1, 4분기 실적 보고를 하는데,
그 실적 보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아그라왈이 계획하고 있던 대로 트위터가 잘 운영이 돼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였는지, 그렇게 꽁충꽁충 뛸 수 있었던 거였는지, 이거는 이제 실적 보고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협상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런 실적 보고가 나오기 전에 협상이 급하게 이루어진 걸 보면, 그러면은 아그라왈의 뜻대로 트위터가 막 급격하게 매출을 올리는 이런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낮추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본인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가폭을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머스크는 사실은 만약에 이걸 계속 공개 시장에다가, 주식 시장에다가 계속 트위터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54불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상. 지금 잭 돌시가 CEO를 맡고 있었을 때 70불을 넘게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주식을 팔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명분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100% 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업 사기업화하겠다, 주식시장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다. 아그라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거래 협상 결론으로 본인이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게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온 걸 저희가 보았고요. 그런데 머스크는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크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부분인데,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Free speech is the bedrock of functioning democracy.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다 이거죠. 반석이다.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타운 광장이다. 또한 새로운 기능으로 제품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스팸 봇을 물리치고 모든 인간을 인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로봇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글을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쓴 글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인증해 주는 것이죠.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다.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트위터를 개방하기 위해 회사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개방이라는 것은 서비스 개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식 개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트위터 주식 100%를 사들이기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트위터 주식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0% 주식을 그냥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업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본으로부터 어떤 회사의 정책에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신뢰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이 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오픈 소스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트위터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질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글을 올리면 잘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다 나오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진다,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픈 소스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트위터의 직원들이 아니라도 외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그것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든 간에 그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트위터 엔지니어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트위터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능을 제품화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트위터를 올렸는데 내 글에 올린 답변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삭제할 수 있다거나 혹은 뭐 내가 올린 그 트위터 내가 보는 트위터 상에서 어떤 그 광고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배제시키는 광고 없는 깨끗한 트윗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유료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트위터에는 블루라는 것이 있는데요. 블루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월정액을 조금 내면은 뭐 모종의 서비스들을 좀 받을 수 있게 남들 일반인들한테는 없는 기능을 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좀 더 기능을 강화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유료화 서비스들을 좀 더 높여가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료 서비스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팸봇인데요. 사람이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로봇들이 그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막 올려놓는 겁니다. 쓰레기들이죠. 뭐 제품 홍보라든가 막 이것저것 엉뚱한 링크들을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정보들을 막 퍼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 사람이 한 계정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렇게 스팸봇 해가지고서는 계정을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짜로. 가짜 계정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프로그램이 그 계정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어카운트를 1000개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1000개에다가 똑같은 광고 메시지를 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혼자서 한 계정에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트위터를 많이 더럽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한 건지 기계가 그냥 광고로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청소해야 되겠다. 사람만 사용하는 그런 계정들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280자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 트윗, 한 트윗에 총 280자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즘에 작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뭐 팔러나 뭐 아니면은 게러닷컴 같은 경우에도 777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자라는 글자 제한 수는 굉장히 오래된 원칙이었고 옛날 수준의 원칙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2G 폰이 있었을 때 트위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다. 좀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확대해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앞서 보도가 됐던 부분이지만은 본인이 트윗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기능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원을 감축하고 샌프란시스코 본사 건물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샌프란시스코 본사 건물을 홈리스들 사용하는 쉘터로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사회에 월급 주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최소한 이사회에 월급만 안 줘도 연 300만 불은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머스크가 했던 말들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머스크는 자유 언론 절대주의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Free Speech Absolutist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유 언론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번 인수합병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상의 마을 광장, 디팍토 타운 스퀘어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잘려나갔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트위터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곳이 지금은 좌편향적인 언론 매체들의 지금 전유물이 되어져 버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공평한 매체 간의 다양한 매체들이 뉴스를 퍼나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좀 이따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루스 소셜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440억 달러의 머스크가 트위터를 100% 사들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트위터에서 더 이상의 검열은 없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다른 소셜 플랫폼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기대치입니다.